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수술비 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수술비 보험을 잘 알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혜택이 숨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잘 몰라서 나만 손해보고 있었다거나 또는 남들은 다 누리는 혜택을 나만 못 누리고 있다거나 하는 이런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 수술비 보험으로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주의사항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되는 정보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이 1~5종 수술비 보험은요, 보장 범위가 정말 넓은 특약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수술을 다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약관에 정해진 질병에 의한 수술들만 보장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방식을 열거주의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약관에 정해진 것만 빼고 나머지를 모두 보장하는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질병수술비 보험이 있죠. 똑같은 1~5종 수술비라고 해도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다 보니까 어디는 유방 맘모톰 수술이 보장이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또 어디는 치질 수술이 보장되는데 또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보험사마다 그리고 수술의 종류마다 보장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1~5종 수술비를 선택하실 때도 보험사의 약관을 잘 비교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약관에 따라서 보장되는 수술의 종류를 아주 쉽게 한번 살펴봐 드릴 텐데요. 이것만 알고 계셔도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체 부위에 따라서 어떻게 보장이 되고 얼마를 보장해 주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 유방의 수술 파트입니다. 수술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4번 기타 유방 수술을 한번 볼까요? 수술명이 있고 그 옆에 수술의 종류가 있죠.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4번 항목인 기타 유방 수술을 받으면 1종 수술비로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뜻인데요. 앞으로 보여드리는 약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하시면 아주 쉽겠죠. 내가 1~5종 수술비를 준비를 해 놨는데 1종 20만원, 2종 50만원, 3종 100만원, 4종 500만원, 5종 1000만원으로 가입 금액을 설정해 주셨다면 위 4번 기타 유방 수술을 받으면 20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타 유방 수술에는 대표적으로 맘모톰 수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맘모톰 수술은 유방의 혹이나 병변의 조직 검사 또는 제거할 때 사용하는 유방 양성 절제술 기기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수술입니다. 수술의 명칭이 아니라 이 기기의 상표명이다 보니까 약관상에는 맘모톰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기타 유방수술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명확하게 명칭이 쓰여진 게 아니다 보니까 회사에 따라서 보장이 되는 것도 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약관을 잘 꿰고 있는 설계사분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근고래 수술 파트입니다. 근육과 뼈에 대한 수술 시에 어떻게 보장하는지를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이 7번 비골 수술입니다. 코뼈 수술을 받으면 1종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의할 점은 약관에 써 있는 비중격 망곡증 수술은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비중격 망곡증은 코뼈가 좌나 우로 심하게 휘어져 있을 때 실시하는 수술인데요. 이 수술을 받았을 땐 1~5종 수술비에서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어서 8번 항목을 한번 볼게요. 상악골, 하악골, 악관절에 대한 관절 수술 시에 2종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5종 수술비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는 관열과 비관열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차례가 됐네요.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관열은 피를 보는 수술, 비관열은 피를 안 보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맹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개복 수술을 하게 되면 피가 나오겠죠. 그리고 내부 장기들이 보일 겁니다. 이 중에 맹장을 제거하게 되겠죠. 관열 수술은 이처럼 수술하고자 하는 부위를 직접 보면서 실시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반면에 비관열 수술은 직접 보지 않고 실시하는 수술인데요. 똑같이 맹장 수술인데 내시경을 통해서 맹장을 제거했다면 비관열 수술이 되겠죠. 이 사람이 직접 해당 부위를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하고,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 관열인지 비관열인지에 따라서
있죠. 같은 질병임에도 수술 방식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지고 또 보장 유무를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는 애매하게 그 관열과 비관열 그 사이에 있는 수술들도 있거든요. 이런 애매한 수술들도 약관에 상세하게 적혀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약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8번 항목 상악골, 하악골, 악관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악골은 이제 윗뼈를 말하고요. 이 위턱뼈에 대한 수술을 할 때는 직접 피부를 절개하고 뼈를 확인하고 실시하는 관열 수술일 때만 이종으로 보장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비관열 수술은 보장하지 않는 거냐? 그것도 아닌데요. 보장은 해주는데 이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한꺼번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호흡기계, 이 흉부의 수술 파트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실 부분은 17번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인데요. 1종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죠. 이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은 아이들의 목젖 양쪽 편도나 코 뒤쪽 아데노이드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커졌을 때 받는 수술인데요. 이 질환을 방치할 경우에 코골이나 무호흡증 같은 이 수면 호흡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 수술을 받았을 때 1종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어서 순환기계 및 비장애 수술 파트입니다. 혈액의 흐름, 대표적으로 심장이랑 비장에 대한 수술 시에 어떻게 보장해 주는지를 확인할 건데요. 22번부터 29번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 23번이 좀 눈에 띕니다. 23번 하지정맥류, 근본 수술 및 손가락, 발가락 혈관 관열 수술인데요. 이 수술을 받으면 1종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28번 체내용 인공 심박 조율기 매입술은 3종으로 보장을 하는데요. 부정맥 같은 심장질환으로 심장박동이 불규칙적일 때 이걸 조절하게 만드는 심박 조율기를 이제 이식하기도 하는데 이 수술 시에는 3종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다음은 소화기계 수술 파트입니다. 아무래도 신체 장기 부위가 많다 보니까 역시 항목도 가장 많은 파트인데요. 3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담낭, 담도 관열 수술 시엔 3종으로 보장해 주는데요. 담낭은 이제 쓸개라고도 하는데 이게 염증이 생겨서 이걸 떼어내는 담낭 절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담낭 절제 수술을 한다고 무조건 3종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이 개복 수술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하죠.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비관열 수술을 했다면 뒤에서 설명드리는 다른 종으로 좀 보장이 되게 됩니다. 아예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41번은 충수 절제 수술입니다. 맹장 수술인데요. 이 맹장염으로 수술했을 때 2종으로 지급받고 44번 치루, 타랑치액 근본 수술 시에는 1종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번엔 비뇨기계, 생식기계의 수술 파트인데요. 이 비뇨기계 수술 시 이렇게 보장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 47번 요실금 수술 시에는 1종으로 보장을 해주고요. 이 54번 제왕절개 만출술은 제왕절개 수술 말하는데 이 제왕절개 수술 시에도 1종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네요. 제왕절개 수술도 마찬가지 보험회사에 따라서 보장해주는 곳이 있고요. 보장해주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별 약관을 꼭 비교를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 내분비계, 신경계, 시각계 수술에 대한 약관입니다. 여기서 조금 관심 갖고 볼만한 수술은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기서 조금 관심 갖고 볼만한 수술은 안검하수증 수술인데요. 괄호 안에 눈꺼풀 처짐증이라고 있죠. 눈꺼풀 처짐에 따라서 안검하수 수술을 했을 땐 1종으로 보장을 해주네요. 그리고 이제 시각기 수술 파트에서 71번 백내장 수정체 관열 수술도 볼 수 있습니다. 1종으로 보장하긴 하는데 백내장 관열 수술일 경우에만 지급해주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이어서 청각기의 수술도 있고요. 이 상기 이외의 수술에는 이 실비보험에서 3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한 체외충격파 석쇠술을 2종으로 보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88번입니다. 앞에서 제가 수술은 관열, 비관열 수술로 분류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소화기계 수술 파트에서 담낭 절제술을 개복해서 수술하는 관열 수술일 때 3종으로 보장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약관을 보시면 비관열 수술에 대해서는 소화기계 수술 파트 약관은 없었는데요. 빠져있는 이 비관혈에 대한 내용이 바로 88번 항목입니다. 즉 약관에 특정 수술명이 써있지 않더라도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 목적의 수술이라면 88번 약관을 통해서 보장될 수가 있다는 거죠. 88번을 보면 이 내시경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피란 이 피부를 통해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하고 심장에 대해서 내시경, 카테터, 고주파 전극 중 하나인 비관열 수술을 실시를 했다면 3종으로 보장을 해주고요. 후두, 흉부, 복부, 장기, 척추, 사지관절은 비관열 수술 시 2종, 그리고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은 비관열 수술 시 1종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관열 수술에 대한 건
앞부분에 각 부위 파트별로 쭉 나열되어 있는 거고, 그 외에 빠져있는 비관열 수술에 대한 건 88번을 통해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 5종 수술비가 열거주의 방식, 즉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전부 보장해 주는 방식이지만 보장 범위가 다른 열거주의 유형들 보험들보다 훨씬 넓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인 거죠. 마지막, 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암, 악성 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시에 관열적 수술은 5종으로 보장을 해주고요. 암종 중에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관열 수술이어도 3종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 외에 내시경 수술, 카테터 고주파 전극 등 비관열 암 수술은 3종에서 보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수술이라고 보긴 조금 어려운 방사선 치료 역시도 3종에서 보장이 됩니다. 암을 없애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1, 5종 수술비를 통해서도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 사이버 나이프, 정의적 방사선 치료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모르고 계시면 나 방사선 치료 받아서 수술비 청구할 거 없는데 라고 해서 안 받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 받으신 분들은 꼭 저희 보험심사로 연락 주셔서 이거 청구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보험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1, 5종 수술비는 질병의 종류와 수술의 기법, 난이도에 따라서 자잘자잘한 수술들부터 암, 심장 수술 같은 큰 수술까지 폭넓게 보장해주는 보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제왕절개, 치액, 요실금 수술부터 뭐 카테터, 비관열 수술, 개복, 관열 수술, 암 수술까지도 보장을 해주니까요. 또 기존의 진단비들이 최초 1회만 지급하고 사라지는 특성과는 다르게 이 반복해서 매회 지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정기적인 치료에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는 보험이기도 하죠. 다만 이 약관에 따라서 보장이 되는 회사도 있고 또 안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회사의 약관은 비중격 망곡증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코뼈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비중격 망곡증이 원인이었다면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회사는 또 이 비중격 망곡증도 보장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치액 치료 같은 치질 수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만 해도 이 1, 5종 수술비에서 항문질환 수술을 잘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치질 수술도 보장해주는 회사가 많이 늘어났고 요즘엔 일부 회사 빼고 다수의 회사가 좀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는 회사를 만약에 고른다면 이게 참 난감해질 것 같죠. 제왕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으로 보장해준다고 말씀드렸지만 역시 안 해주는 보험사들도 있습니다. 요실금도 마찬가지고요. 요실금은 전체 회사 중에 절반 정도는 보장하고 나머지 절반은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검하수 관련돼서도 안검 내반증을 원인으로 수술한 경우 보장하는 곳도 있고 아예 안 해주는 곳도 있어요. 대표적인 몇 가지 질병과 수술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이 작은 예시 속에서도 보장 규모가 정말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 1, 5종 수술비를 가입하실 때는 회사 약관을 훑어볼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건강 상태나 내 관심 수술 위주로 좀 명확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약관을 하나하나 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보험심사에서 약관을 비교 분석해 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1호종 수술비에 대한 지급 기준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전만 해도 웬만한 수술비는 실손보험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보니까 이 진단비 위주로 가입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1, 2세대 실비만 해도 보장 비율이 뭐 90%에서 100%까지 보장이 됐었고 자기부담 상한제까지 적용돼서 수술비 부담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실손보험 개혁안이 나오면서 5세대 실손의 윤곽이 드러나고 하면서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좀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급여와 비급여도 이게 중증인지 경증인지 입원인지 통원인지에 따라서 보장 차이를 전부 다르게 하고 심지어 자기부담금을 50%, 뭐 특정한 치료는 90%에서 95%까지도 자기 부담률을 높인다고 하니까 이제 이 실손보험만으로 수술비를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비보험이 커버하는 영역이 점점 좁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재가입 주기가 없어서 1, 2세대 실비 끝까지 유지한다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보험료도 계속해서 갱신되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실비보험을 평생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험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는 1, 5종 수술비 정도는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꼭 약관을 비교하시고 준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1호종 수술비에 대한 명확한 비교 자료는 저희 보험심사 네이버 카페에 제가 올려두었으니까요. 여러분들 확인 필요하시면 오셔서 보시고 직접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1, 5종 수술비에 대한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보험심사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3개 보험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비교
비교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카톡이나 문자 남겨주시고 저희 네이버 보험심사 카페를 통해서 1:1 문의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